파이 네트워크를 둘러싼 연방소송. 과연 이게 프로젝트의 재앙일까요? 아니면 역사를 가를 결정적인 순간이 될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사건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율구독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연방 소송이 제기된 건 사실입니다. 아마 이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도 되고 마음이 좀 복잡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을 단순히 나쁜 소식으로만 봐야 할까요? 제가 이 문제를 정말 오랫동안 다각도로 분석해 본 결과 어쩌면 이건 완전 반대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부터 이 사건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 전략적인 가치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딱 짚고 넘어가야겠죠? 모든 분석은 뭐니 해도 정확한 팩트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지금 보시는 이 표는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법원 기록에 명시된 소송 개요입니다. 사건명은 모엔 대 소셜체인 주식회사 외 소송이 제기된 곳을 한번 보세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바로 그 실리콘밸리의 거물급 테크 기업들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바로 그 법원입니다. 그리고 피고 명단에는 파이 네트워크의 모회사인 소셜체인과 창립자인 니콜라스 코칼리스, 그리고 정디아오 판 박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원고는 도대체 뭘 주장하는 걸까요?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권 사기. 둘째, 20억 개 코인을 몰래 팔았다. 셋째, 시장을 조작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건 아직 법정에서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는 어디까지나 원고 한쪽의 주장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확정된 사실이랑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분석의 시작입니다. 팩트체크는 끝났고요. 이 소송, 과연 그냥 단순한 악재일까요? 아니면 모든 위대한 프로젝트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걸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를 보는 관점이 정말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프로젝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꼭 필요한 성장통일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어쩌면 이 소송이야말로 파이 네트워크가 진짜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스캠 프로젝트들 소송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회사도 없애고 도망가기 바쁘죠.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어떻습니까? 완전 정반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바로 그 미국 연방법원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파이 네트워크는 우리는 유령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미국 법 안에서 책임지는 진짜 기업이다. 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 어떤 비싼 광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뢰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소송이 가져올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결정적이고 엄청난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일종의 법적인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요즘 SEC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압박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하회 테스트라는 겁니다.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문이 뭐냐면 바로 돈을 투자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용자들이 자기 돈을 내고 이 코인을 샀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수년 전부터 창립자들이 정말 입이 닳도록 외쳐왔던 이 한마디가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파이는 ICO가 아니다. 이게 그냥 한번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언젠가 닥쳐올 바로 이런 법적 리스크를 완벽하게 계산한 정말 치밀한 한 수, 일종의 법적 알리바이였던 셈이죠.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의 방어 논리는 들어보면 정말 간단하고 명확해요. 첫째, 우린 코인 준다고 사람들한테 돈 받은 적 단 한 푼도 없다. 둘째, 사용자들이 받은 코인은 투자의 대가가 아니라 생태계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셋째, 우린 처음부터 ICO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해왔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돈을 투자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법원이 이 논리를 인정해서 오케이, 파이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냥 소송에서 이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쟁쟁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벌벌 떨고 있는 바로 그 규제 리스크를 파이 네트워크는 완벽하게 털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골치 아픈 법적 위협을 오히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규제 면역이라는 엄청난 자산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길고 힘든 법적 싸움의 중창력은 과연 어디일까요? 네, 바로 우리 모두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오픈 메인넷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소송이 제기된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1단계 소송 제기, 2단계 법적 방어, 그리고 3단계에서 우리의 무결성을 증명해내면 마침내 4단계 모든 법적인 불확실성을 깨끗하게 털어낸 상태로 오픈 메인넷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장애물 코스가 아니라 오히려 메인넷으로 가는 길에 깔리는 레드카펫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법적 승리가 가져올 미래 가치는 정말 상상 이상일 겁니다. 첫째, 우리가 채굴한 이 코인의 분배 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도장을 받는 거고요. 둘째, SEC라는 가장 큰 리스크를 미리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블랙록 같은 그런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법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길을 활짝 열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쩌면 이 소송은 파이 네트워크를 위협하는 재앙이 아니라 오픈 메인넷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리고 이걸 통과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 펼쳐질 그런 마지막 관문이 아닐까요?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